이번 강의에서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교육의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단어인 교육. 교육이란 말, 순 우리말은 아닙니다. 한자로 되어 있죠. 이 교육이란 말은 어디서 처음으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시기는 기원 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그는 중국의 사상가로 유교를 전파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인 진심장에서 군자삼락, 다시 말해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표현했는데요. 그중 세 번째 즐거움에 해당하는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라는 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천하의 우수한 인재를 얻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원문을 해석해 보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나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욕됨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하였어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교육은 가르칠 교와 기를 육, 즉 가르치다와 기르다의 의미예요. 이를 더 분석해 보면 가르칠 교는 본받을 효와 아들자, 칠복 이렇게 세 글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는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도록 한다 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를 육은 아들자와 몸육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기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자, 그럼 교육을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education과 pedagogy가 있어요. education은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이는 박, 듣고, 이끌어내다. 이렇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 페다고지는 그리스어 파이다고고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파이다스, 어거고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어린아이를 바른 곳으로 이끌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결국 동양에서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의미, 서양에서는 내부의 선천적 능력을 외부로 꺼내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떤 말을 정의 내리는 것, 특히 교육은 무엇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것,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돼요. 일반적으로 규범적 정의, 기능적 정의, 조작적 정의로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규범적 정의는 규범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이 들어있는 정의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나 인격체로서의 성장에 중점을 둔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수해주는 일이나 교육은 지식의 형식을 형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으로 기능적 정의는 말 그대로 기능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외적 기능, 도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문화를 증식한다거나 교육은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마지막으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조작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무엇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행동적인 용어로 바꾸어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정의한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교육은 인간 행동이 계획적인 변화로 정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구체적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네, 이해됐나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교육의 구성 요소예요. 교육 활동에는 가르치는 교육 주체,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선배, 내용을 아는 사람 등이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겠죠. 여기에는 학생, 가정에는 자식, 그리고 후배나 더 나아가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 등이 포함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학습자의 성장 발달을 실현하게 하는 다양한 매개체인 교재나 교육과정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흔히 우리는 교육의 3요소라고 하고요. 이 교육의 3요소가 활동하는 것, 바로 어딜까요? 교육의 장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즉 교수와 학습의 관계예요. 우리는 흔히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인 교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 둘 다 교육의 중심에서 함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유교의 오경 중 예기에 나오는 교학 상장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오경은 유교의 경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기는 예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이랍니다. 교학상장.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제자는 배우면서 잘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다음으로는 줄탁동시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중국의 송나라 때 원오 스님의 저서인 벽암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도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껍질을 쪼는 행위. 이게 줄이고요. 이와 함께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 행위. 이게 탁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무사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의 노력과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듀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듀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예요. 앞으로 자주 등장하니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는 상호 성장 교육을 강조하였답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조력하는 과정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인 교수와 배우는 사람인 학습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는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형 또한 또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분류해 볼게요. 형식적 교육은 말 그대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전개되는 교육을 의미해요. 이에 비해 비형식적 교육은 말 그대로 형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이고 비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을 벗어난 교육이랍니다. 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형식, 조직, 교육의 3요소, 교육 형태라는 기준에 의해서 구분해 보면 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그 다음에 제도와 형식이 준수되는 반면 비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을 벗어난 교육이고 제도와 형식이 없어요.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계획성, 방향성, 목적성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희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되고요. 교육의 3요소 측면에서는 교육의 주체, 객체, 내용이 존재하는 형식적 교육에 비해 교사나 교재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비형식적 교육의 특징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형태로 보면은 학교, 훈련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형식적 교육에 해당하고요. 훈련소 하니까 제 군대 시절이 생각나네요. 정말 형식적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형식적 교육은 매체를 활용한 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이런 형태를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교육의 개념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측면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유교의 경전, 뭐 중국의 송나라 때 시대의 자료들인데요. 먼 옛날, 무려 2000년 전의 선조들의 생각을 지금 우리 교육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보면은 고전의 어떤 그 중요함과 가치는 우리에게 또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